네, 이번 신작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28년 후 데니 보일의 작품 28년 후를 가지고 왔습니다. 28년 후. 네, 요거 설명드리려면은 좀비 영화 이거 좀비 영화거든요. 좀비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28년 후의 전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28일 후예요. 근데 이 28일 후는 좀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물의 역사는 조지 A 로메로라는 감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이 좀비 영화를 만들어냈다면 이 좀비 영화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데니 보일이에요. 그 정도의 명작이 바로 28일 후였습니다. 근데 그 28일 후가 28주 후라는 후속작이 한번 나오고 나서 원래는 28개월 후가 나올 뻔했었어요. 그렇지. 그랬는데 그걸 건너뛰고 데니 보일 감독이 이제 28년 후를 냈습니다. 개월을 빼고. 네, 28년 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28일 후에서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8일 후는 지금까지 좀비 영화에 없었던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좀비들은요, 이 세계관의 좀비들은 죽어서 움직이는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아서 분노하면 막 화나잖아요. 힘이 세지잖아. 그냥 막 달리고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행동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고 물어서 감염시키려고 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28일 후의 감염자들이다. 근데 그 28일 후의 내용은 바로 런던이 감염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영국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일 후의 첫 앞부분 장면이 키리언 머피가 이렇게 딱 짐이라는 인물인데 그 런던의 거리를 딱 걷는 장면이 있어요. 런던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황폐해져 있어 막. 그냥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야. 사람들이 다 없고 런던은 28일 동안 이제 비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엄청난 명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28년 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28년 후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28년이 지났습니다. 28년이 지나서 영국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나 다른 유럽이나 세계는 당하지 않았어요. 당하지 않고 버텼어. 그러니까 영국만 망한 거죠. 거기에 이제 영국 바로 옆에 홀리 아일랜드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생존자들이 모여 살아. 좀비 사태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거야.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섬은 영국 본토랑 밀물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왜 전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있잖아요. 제부도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길이 그때 썰물 때만 쫙 열리니까 그때 본토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때만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좀비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본토를 탐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8년의 앞부분 이야기. 그 바이러스는 그대로 분노 바이러스예요? 그대로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형을 좀 일으켰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서 오래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원래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거 말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결과로 최욱 같은 좀비가 되기도 하고 뭐 각수산 같은 좀비가 되기도 하고 최강의 좀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좀비가 뭐 어떤 증상의 다양성이 있나? 어떤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좀 커다랗고 강한 놈이 나오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뭔가 어떤 다른 그 증상이 다른 것일 뿐이잖아.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근데 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인기가 많은가 보네. 최고의 기대작이기 때문에 이거 28년 후 나왔을 때 그 예고편 조회수도 엄청났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28일 후가 워낙 명작이니까. 그리고 데니 보일 그리고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는 게 좀비가 이제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좀비물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좀비 이야기는 한계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이야기 한계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초반부 사건만 다룬다는 거예요.
좀비 사태가 빵 터지고 사람들이 좀비에 막 물리고 막 늘어나고 생존자들 도망가고 하는 그 앞부분 이야기.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얘기를 쓰는 작가나 뒷얘기를 쓰는 감독들이 거의 없어. 그걸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데니 보일은 28년 후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켰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나부터 먼저 물어봐? 야 실망한 거를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소개했어. 라이너가 워낙 야숙죠. 28일 후에 열광해온 편이라 제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너한테는 조금 기대 못 미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어떻게 데니 보일이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 기대했는데 데니 보일만이 미래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어요. 좀비 팬으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달랠 분노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28일 후가 저는 이제 21세기 호러 영화 하면 무조건 이건 마스터피스다 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센세이셔널 했고요. 저 몇 년에 나온 건데? 저게 아마 2000년 초반일 2002년, 거예요. 2002년에 저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좀비 영화와 완벽하게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좀비 영화를 창조해냈고 이야기 자체도 기승전결이 딱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세계가 완성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도 많고 아무튼 저 영화는 거의 뭐 퍼펙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28주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원작 한 번 더 팔아먹게 지나지 않는다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데니 보일도 28주 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니 보일이 이를 갈고 28년 후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비 매니아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이제 이 바닥을 싹 정리하실 분이 오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많이 했지. 하나만 덧붙이자면 28년 후는요. 3부작으로 준비된 작품이에요. 트릴로지예요. 그 트릴로지. 그러니까 28년 후 1편이야 이게. 28년 후 1, 2, 3이 나와요. 또 나온다고? 네, 또 나와요. 2편은 데니 보일이 감독이 아니고 3편은 데니 보일이 감독이에요. 그게 미리 다 정해졌어? 미리 정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한 거야. 28년 후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거 3부작으로 계획을 한 거야. 그럼 1편이 재미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 큰일 났어, 이거. 2편이 너무 좋으면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2편이 너무 좋으면. 이제 모든 희망을 2편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1, 2, 3이 그 스토리가 연결이 싹 돼 있어요? 이게 그냥 3편짜리를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 반지의 제왕처럼. 3편짜리를 만든 거야. 이게 트릴로지야. 큰일 났네. 근데 연결성은 좀 헐거울 수밖에 없는 게 28일후랑 28주 후는 시간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근데 28주 후와 28년 후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기 형님의 28년 전을 보면 지금의 우기 형은 상상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쯤인가?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욱 씨의 28년 후는 75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전성기 온다. 그때는 유재석 잡았어. 그때는 유재석 잡았다. 75에. 그때 나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또 제값 받겠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거야. 자, 우리 그 최강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이거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앞서 두 사람은 28일 후를 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고. 그러셨어요?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나 더 좋아. 나 형이 더 좋아. 저같이 28일 후 28개 주 그걸 안 본 관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형 더 좋아. 나.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처음에 아예 어떠한 기대치도 없이 보면 또 나 같은 감상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데니 보일 영화도 뭐 이전에 뭐 트레인스포팅이라든가 뭐 몇 편 안 봤어요. 그리고 데니 보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숭배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더니 일단은 조금 빌드업이 굉장히 길어. 한 1시간 넘게 가. 좀 길어. 1시간 넘게 가서 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어떤 순간부터 이 영화가 삐릿 하는 순간이 있어. 삐릿. 근데 그게 이제 반짝한다 이거죠. 그래?
그 또 형 뭐 배우 이름은 얘기해도 되지. 아 배우요? 네.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뭐 이 뭐야 하면서 쫙 하고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 그래 이 영화의 감독이 데니 보일이다. 맞아. 역시 데니 보일은 그냥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라고 이제 그때 뭔가 무릎을 쳤어요. 데니 보일 그 랄프 파인즈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인장, 시그니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데니 보일이라는 감독의 시그니처가 그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루했는데 막판에 그렇게 확 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변증법적인 통일을 맛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극장문을 나오면서 야 흐뭇하다. 야, 되게 재밌게 보셨네. 좋은 거야 그거. 괜찮은 영화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족도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사람처럼 데니 보일을 지워. 지워. 앞에 28주 28주 지워. 싹 지우고 완전 어차피 오래전 영화잖아.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도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마음을 좀 열어놓고 감수성을 좀 열어놓으면 즐길만한 한 구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죠. 알겠습니다. 아직 제 의견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실망한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28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데니 보일 감독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28년호를 찍으면서 28일후 같지 않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의도적으로? 예. 왜냐하면 본인도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트릴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밥 깔기라고 보면 최강희 선생님 말씀대로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장대하지도 않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 그런 부분에서 28일후처럼 굉장히 스피디한 좀비 영화를 원했던 우리 좀비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2편까지는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둘이는 생각 똑같으니까 그만하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신작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사실 데니 보일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트레인스포팅이나 쉘로우 그레이브 그리고 2000년대에 나왔던 슬럼독 밀리어네어 같은 영화로 이제 워낙 폭넓은 사랑을 받은 감독인데 저는 사실 이 두 사람 라이너나 거의 없다처럼 좀비물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나름 최강희 씨처럼 좀 있었고요. 푹 빠졌습니다. 이제. 특히 저 똑같이 느꼈는데 랄프 파인즈 나오는 대목부터는 저도 똑같네. 그 비중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장악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장악력에 진짜 이 배우 대배우 맞구나. 그리고 또 사실 그 이후에 뭐 스포일러라 좀 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인간성의 어떤 그 인간적 선택을 하는 어떤 주인공 그 엄마 캐릭터의 어떤 이런 선택에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전반은 그냥 뭐 전반은 꽤 강하게 후반은 아주 강렬했다. 봐서 저는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28일 후나 뭐 28주 후를 보고 알고 봐도 저는 그냥 그럭저럭 즐긴 편입니다. 이제 또 그 좀비 되고 싶죠. 사실 뭐 저는 이제 좀비를 이렇게 선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데 이건 있어요. 데니 보일과 그다음에 이 작가는 이제 알렉스 갈랜드라고 시비로 시비로 엑스 마키노 시비로요. 그 작가와 데니 보일 그다음에 그 28일 후에 그 주인공이었던 킬리언 머피가 또 제작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콤비들을 즐기는 재미가 28년 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뭐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대사가 메멘토 모리. 나오는데 그 메멘토 모리 우리가 뭐 영화에서 대사로 많이 쓰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달라. 왠지. 그게 랄프 파인즈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는 그냥 무서우면
나잖아. 그냥 무서우면 다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무섭군요. 공포 영화의 쾌감인데 그거를 또 플러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 철학적인 화두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것 이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던지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서 좋은데? 예, 약간 깊이가 아주 깊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나오기가 좋다. 이런 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 굉장히 저는 그 대목이 참 메시지죠.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하기도 해요. 아니 올드하죠. 근데 올드한 걸로 치면 뭐 대부분의 영화 다 올드해요. 아니 올드한 그 메시지이긴 한데 그래도 유효하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저런 메시지를 받고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신데 저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 랄프 파인즈 장면을 되게 이렇게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루하게 보실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장면처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부분이 또 없거든요. 이렇게 달라? 그리고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작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뭐 예전 한독수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메시지는 좋잖아. 너무 극단적이다. 사랑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좋아. 아니 한독수보단 이 영화 여러모로 낫지. 한독수를 붙여버리네. 메시지 좋았지. 메시지 자체는 좋은 거야. 하지만 사람이 좋지는 않잖아. 내용이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메시지 좋았어. 이 작품도 저는 그렇게 봤다. 아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그래. 네. 저는 상당히 호불호 많이 갈릴 거라고 봐요. 신기하네. 근데 문제는 좀비 매니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어느 부분을 보고 만족하라는 것인가라는 지점이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니아야. 좀비물에만 안주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의식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게 좀비 쪽으로 집중되기를 원하는 팬들한테는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영화가 던지는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전혀 구현이 안 된 것처럼 말했지만 적절하게 재미나고 인상적으로 구현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광희 씨하고 저는 그럭저럭 잘 즐긴 편인 거죠. 네. 제가 보면은 아마 우리 그 노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당신도 노인이잖아. 저는 뭐 이렇게 좀비 영화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워낙 좋아해 쟤네 둘이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 그 안 좋아해서 갔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도 안 좋아. 형 이거는 흐름이 안 맞으니까 그만해. 뭐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기를 안 하셔요. 얘기 안 할게. 고맙습니다.